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왕초보를 위한 페이스북 2020 스마트폰을 학습하게 된 강사 주교연입니다. 이번 시간 2회차 페이스북 계정 만들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페이스북의 기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페이스북의 다양한 발전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한 우리가 회원가입하는 직접 이제 계정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을 시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페이스북의 5년 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해서 2010년 사용자 수는 30에서 5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2015년 페이스북 마케팅 캠프 행사장에는 페이스북의 맞춤 타겟 광고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천여 명의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980만 명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며 이들 중 940만 명은 모바일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월간 사용자 수는 1,500만 명에 이르고 이들 중 1,300만 명이 모바일 기반 사용자라고 밝혀졌고요. 이 숫자는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페이스북은 불과 5년 사이에 40에서 50배에 이르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마케팅은 바로 이 숫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매체가 마케팅 도구나 비즈니스 도구로 자리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해당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일정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더불어 이 매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속되려면 편의성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특정 서비스를 소통의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쓰면 해당 서비스는 비로소 마케팅 플랫폼의 요건을 갖춘다는 말입니다. 하루에 2,7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은 국내 최고의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으로 위치를 확고히 굳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더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페이스북 맞춤 타겟 생성 기능을 사용하면 페이스북 마케팅 도구로 더욱 넓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온라인 웹 서핑 흔적을 추적하는 기술은 꾸준하고 구체적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구글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분석 도구는 잘만 활용하면 웬만한 유료 앱 로그 분석이나 프로그램으로 만든 리포트 못지않은 상세하고 체계적인 리포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2015년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본뜬 것으로 보이는 인사이트라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요즘에는 페이스북 마케팅이 굉장히 큰 인기를 차지하고 또 마케팅계에 있어서 완전히 혁신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연계 기능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가는 올킬 마케팅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프로필로 서로 연계되고 광고도 서로 노출된 것이 연계되고 상품 같은 것도 자유롭게 서로 연계해서 올릴 수 있고 하는 이러한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마케팅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보실 수 있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개인 계정과 상업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 그룹, 그리고 샵,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워치, 광고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마케팅을 하시지 않더라도 개인 계정으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적인 활동을 원하시는 분은 개인 계정에서 페이지라는 것을 만들고 또 라이브 방송이나 페이스북 워치 광고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 개인 계정과 함께 여러분들이 다른 특별한 멤버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 또 특별한 어떤 관심사가 있다 하신다면 그룹을 만드셔서 일정 친구들과 함께 그룹 안에서 비공개 소통을 하실 수도 있고 본인이 관심 있는 키워드에 속해서 그 그룹 안에 소속이 되어 멤버로서 활동하면서 커뮤니티를 늘려가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합니다. 카카오 스토리는 주부들이 많이 사용하고 인스타그램이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페이스북은 사용 연령층이 폭 넓다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산이 유리합니다. 공유 및 댓글 소환 이벤트 등에서 확장성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인스타그램은 자체 공유 기능은 없고 글 속에서 링크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확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페이스북은 자유롭죠. 따라서 이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재 고객을 찾기가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브랜드라면 페이스북을 추천합니다. 또한 페이스북 페이지를 좋아요한 팬층과 소통하여 신뢰를 쌓거나 팬 이외 고객에게 광고하여 채널의 콘텐츠 노출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에 샵이라는 기능이 생겨서 페이스북에서 직접 구매가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을 찾아내 광고하는 마케팅 전환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타깃 고객들에게 광고하는 노출을 증대하고 싶다면, 이 샵 기능으로 구매를 유도하고 싶다면 페이스북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긴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대학교 2학년생이었던 마크 저커버그는 교내에서 장난삼아 2003년 10월 28일 페이스 메시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 2004년 2월 4일 더 페이스북.com으로 본격 시작한 후 2005년 지금의 페이스북.com 도메인을 20만 달러에 구매한 뒤 이름에서 덜을 빼서 페이스북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2012년에 인수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 인수된 후로 페이스북의 기능과 알고리즘을 인스타그램에 추가했고요.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과 다르게 독자적인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페이스북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친구 관계도에 따라서 게시물이 뜹니다. 또한 페이스북에서 샵 기능을 켜두지 않으면 인스타그램에서 상품 태그 기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페이스북과 반드시 연동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죠. 인스타그램의 개인 계정을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도 페이스북과 연결하는 등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관계는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스타그램 마케팅에서는 페이스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양한 마케팅 기능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페이스북 채널 하나만 하고 있다 라든지 기존의 인스타그램 채널 하나만 하고 있으셨다면 반드시 이 기회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동시에 운영하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채널로서 사용하시면 이 효과가 반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마케팅의 간단한 사례들을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많이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바로 이렇게 페이스북 이벤트, 또 SNS 이벤트를 우리는 흔히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자, 좌우측이 각각 다른 거예요. 먼저 좌측을 보시면요. 특정 브랜드에서 빈백을 산 걸 자랑하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SNS에 올리면 참여한 모든 분께 스타벅스 커피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폴리몰리 공식 페북과 그리고 카스에서 참여 방법을 확인하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에서 브랜드 이름을 검색하고 나서 이벤트를 확인한 다음 이 상품을 SNS,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서 자랑하면 나 이거 샀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면 모든 참여자분에게 스타벅스 커피를 드린다는 이런 이벤트죠. 여러분들 어떤 식당 가셔서도 그런 이벤트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식당에서는 이 먹은 것이나 새로 생긴 이 식당의 사진, 예쁜 사진들을 음식들을 잘 나오게 찍어서 SNS에 올려주시면 바로 할인 쿠폰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음료를 바로 드립니다. 이렇게 바로 테이블에
조그만 이런 이벤트 글이 있는 것 흔하게 보실 수 있을 건데요. 그런 것도 역시 SNS를 통한 홍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SNS 홍보를 하면요, 굉장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벅스 커피를 모든 참여한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스타벅스 커피 이거요. 이 이상의 수익을 그들은 벌어들이고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벤트로 인해서 어, 이 자랑을 하고 싶지 않던 사람도 자랑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페이스북과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다채로운 연령이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주부가 중심이 되는 연령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채널에 갑자기 이 빈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해시태그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키워드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핫 이슈로 부상하는 것을 사람들이 또 통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올린 이 글들을 통해서 해당 브랜드는 자연스럽게 마케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 마케팅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벤트라는 거죠. 선물이나 어떤 추첨을 통한 선물, 그런 이벤트는 바로 모두 이 아주 똑똑한 마케팅 전략이자 가장 돈이 안 드는 마케팅 전략이고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보시면 인천도시공사 응원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무언가를 추진할 때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라는 이런 이벤트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기간이 있고 또 당첨자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SNS에서 추천 버튼을 눌러서 도시공사 SNS,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에 추천한 아이디와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면 한 명에게 뭐 선물을 준다. 뭐 이런 식의 SNS 이벤트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는 또 다르죠. 모든 참여자에게 주는 것과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은 나머지 사람들도 내가 당첨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글을 다 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이 이벤트를 다양한 매체,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홍보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이벤트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추천 수가 많아지고 응원 메시지도 불어나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이 SNS가 활성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효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요, 우리가 실제로 페이스북에 가입해서 회원 가입을 해보고 앱을 설치해보고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보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휴대폰 앱에서 페이스북을 다운받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앱을 다운받는 곳에서 검색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자, 여기 나타난 대표적인 F자 모양의 파란 배경의 페이스북 아이콘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페이스북으로 앱으로 먼저 들어가 보면 여기서 최신 새로운 기능 버전과 최신 기능 소개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버그가 항상 업데이트 되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버그 수정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 말해주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능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를 올릴 수 있고 스토리를 올릴 수 있고 프로필을 꾸밀 수 있고 그룹을 만들어서 친한 사람들끼리 공유를 할 수 있고 또 워치라는 동영상 기능도 볼 수 있고요.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게 됩니다. 새롭게 생긴 최신 기능들이 우측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친구와 가족,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 비공개로 대화하거나 좋아하는 콘텐츠를 보거나 물건을 사고 팔거나 커뮤니티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콘텐츠를 발견해 즐기고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물로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고 인생의 주요 이벤트를 알릴 수도 있고요. 스토리를 통해서 일상의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프로필과 게시물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고 언제든지 친구와 함께 콘텐츠를 보고 공감하고 교류하며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을 통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룹 탭을 사용해서 모든 그룹 콘텐츠에서 빠르게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추천 기능으로 관련 그룹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활발한 커뮤니티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워치에서 함께 즐기는 엔터테인먼트가 가능한데요. 오리지널 프로그램이나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뿐 아니라 뷰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과 관련된 인기 동영상까지 모든 유형의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시청자와 크리에이터가 소통하며 함께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에서는 일상적인 물건부터 특별한 제품까지 생활용품, 자동차, 아파트 등 원하는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판매한 물품을 등록하고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편리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그라운드에서 GPS를 계속 실행하면 배터리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페이스북이 회원님이 GPS를 필요로 하는 기능을 설정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백그라운드에 실행된다라는 항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이건 다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설치 또는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존에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바로 열기를 눌러볼게요. 자, 저는 다른 계정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새롭게 페이스북에 가입해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가입하기, 가입 첫 단계로 넘어가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또는 아까 그 화면에서요,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서 앱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정 여러 개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새 계정 만들기, 여기서 눌러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는 성과 이름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 한국어로 쓰셔도 되지만 만약 외국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 또 외국에도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영문 이름으로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성과 이름을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저는 영문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름을 작성했고요. 다음을 눌러줍니다. 생일을 눌러주시고요. 언제든지 나중에 원하지 않으시면 비공개로 변경할 수 있는 프로필입니다. 작성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전화번호 입력 부분이 있는데 전화번호를 이제 프로필에서 숨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입력해서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메일로 가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화번호 입력을 원하시면 다음을 누르시고 인증하시면 되고, 아니면 하단에 이메일로 가입하기를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이메일 주소를 여러분들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진행을 하고 나면 성별을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다른 성별을 선택하거나 성별을 밝히지 않고 싶은 경우에는 직접 지정을 선택하시면 이제 비공개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는 여성이라고 선택해서 다음을 눌러줍니다. 이제 비밀번호를 넣고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가입하셨다면 해당 이메일 주소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메일과 지금 넣는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데이터 정책들의 서비스 약관에 모두 동의하시고 가입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친구 추가 리스트가 나타나는데, 이는 여러분들의 연락처나 지금 여러분들이 등록한 이메일로 등록을 하셨죠? 그 이메일 주소록 중에서 이제 필터링을 거쳐서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있는지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친구 추가를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해 주실 수도 있고, 나중에 프로필 다 작성하시고 나서 천천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추가하려면 친구 5명 추가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동 추천해주는 친구를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나타난 리스트를 건너뛰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친구 5명 추가를 먼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앱에서 회원가입을 눌렀는데 웹페이지로 넘어와서 회원가입이 되었거든요. 일단 이미 친구들이 추가를 했는데요. 이 다음부터는 앱에서 웹페이지 facebook.com이라고 찍힌 웹페이지가 아니라 앱에서 작업을 할게요. 앱이 훨씬 더 깔끔하고 작업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니까요. 자, 여기에서 앱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우리가 방금 가입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넣고 앱으로 시작을 해줍니다. 자, 앱으로 돌아왔죠?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해보세요. 자, 로그인을 했습니다. 드디어 앱으로 들어왔습니다. 페이스북은 가장 먼저 친구 찾기를 하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페이스북에서 친구들과 함께 할수록 즐겁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친구 찾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친구 찾기 시작하기를 하면 이름, 휴대폰 번호, 별명을 포함한 주소록의 연락처 정보를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고, 이 기능을 사용하면 친구 추천과 광고의 게재 및 개선에 도움이 되어 페이스북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정에서 이 기능을 끌 수 있고요. 페이스북과 공유한 연락처 정보를 관리 또는 삭제를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를 계속 업로드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에서 건너뛰기를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의 친구 요청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을 하셔도 되고, 지인이시라면 바로 확인을 하셔도 되죠. 자, 그래서 친구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아는 사람은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잘 모르겠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렇게 삭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친구 요청이 삭제된 건데 요청을 거절한 거죠. 근데 상대방에게는 거절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는 가지 않아요. 계속 요청 중 이렇게 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친구 요청을 확인 또는 삭제를 해주실 수 있고, 또는 보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줘요. 이거는 내가 친구를 맺고 있는 사람의 지인을 추천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없는 사람은 다 삭제를 하셔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혹시나 지인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추가를 해주고요. 어떤 때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올 때도 많아요. 네, 이거 워낙 세상이 넓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쭉 내려보시고요. 친구 추가 또는 삭제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 요청을 지금 보낸 거예요. 친구 추가를 누르면 상대방에게 친구 추가 요청이 가는 건데 만약 내가 잘못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취소를 누르면요. 요청이 다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로 친구 추가를 누르셨는데 취소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취소를 누르시면 된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몇 명만 만들어 놓고 완료를 눌러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알 수도 있는 사람이 앞으로 계속 뜨게 될 거예요. 알 수도 있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친구 추가를 하신 분들에 대한 지인들, 그런 사람들을 추천을 계속해서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회원 가입부터 친구 추가까지 기본 작업을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기초 페이스북 커뮤니티 다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